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 변호사 모시고 소송 절차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나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송 금액을 보면요. 미국 로펌에서 밝힌 걸 보면 500만 달러, 최소 56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금액 배상이 가능한 건가요?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미국 대리인의 말을 들어보면 상처에 대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정신과적 치료비의 경우 1, 2주 내에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은 수년 이상 그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의료비 자체가 10배 내지 2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이 치료비 자체만으로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일시 수익 또한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의 경우 공인이 이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또 협박까지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한 35만 달러 정도까지 가능하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사소송 절차도 궁금한데요. 미국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 해도 집행은 한국에서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은 국내 민사소송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피고에게 통보하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국제 사건에 있어서는 이 송달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송달 중에 적법한 절차에서 송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집행 절차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헤이그 송달 협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헤이그 송달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리고 피고가 변론기일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피고가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게 되고 판결도 결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미국 법원에서 이 인용이 되게 된다면 이제 원고는 그 승소한 판결문을 들고 한국에 와서 한국 법원에 승인 집행 판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이라든지 아니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승인 집행 이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요. 원고는 그 승인 집행 나온 그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그 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이드를 때린 이 박종철 의원이 한국 내에만 머문다면 체포는 사실상 힘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리인이 이제 캐나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박종철 의원이 우리나라만 있는다고 한다면 캐나다 당국이 박 의원을 체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박종철 의원이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면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판결이 난다든지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든지 미국에서 박종철 의원에 대해서 형사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박종철 의원이 해외에 나가는 순간 이제 체포영장을 통해서 이제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박종철 의원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캐나다의 경우는 이제 일사불재리 원칙 때문에 그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미국의 경우는 별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소송 대상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폭행을 직접 한 박종철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 3명도 포함되어 있고 예천 군수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뿐만 아니라 군의회가 아닌 군청에도 배상을 좀 묻겠다 했는데 책임이 있는 건가요? 우선 상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수 중 같이 있었던 다른 의원들이 박 의원이 폭행을 하고 있는 당시에 이를 도와주지 않고 방조했다라는 이제 이유인 것으로 보이고, 협박과 관련해서는 이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다라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불법 행위는 모두 국외 연수, 즉 공무 중에 이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대리인이 이제 해당 국외 연수와 관련된 기관들과 사람들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소송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예천군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피해자 측은 예천군청이 이번 해외 연수에 관여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국제 소송에 있어서 이제 해외 군의회나 이제 군청과 같은 기관에 이제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미국에는 해외 주권 면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 해외에 있는 정부 혹은 해외 정부 기관, 기관에 있었던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들
이제 이런 민사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민사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이제 법이 있는데요.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군청이라든지 군의회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좀 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소송까지는 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잘 해결돼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